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으로 가는 가운데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계속 쏟아지면서 조만간 3만 명대를 넘길 거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새학기를 맞아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현장 이동형 PCR 검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기준 대전, 세종, 충남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는 26,364명으로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하루 확진자가 1만 명에 가까운 9,693명, 세종 2,969명, 충남 13,702명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학교 현장 역시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새학기 개학 당일 2,161명에서 지난 15일 7,017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학생 확진자가 30% 가까이 차지하고 대전의 경우 하루 평균 400~500명이 발생하는 등 폭증세를 보이는 가운데 현장 이동형 PCR 검사 수가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동 검체팀이 검사를 요청하는 학교에 찾아가며 하루 최대 1,000명까지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학교에서 해주시니까 멀리로 안 나가도 돼서 시간도 안 뺏겨서 좋고 검사 결과도 빨리 나와서 좋은 것 같아요. 간편한 검사로 학생들의 심리 안정은 물론 대기 시간과 검사 시간도 짧아 확진자를 신속하게 발견하면서 학교 확산 방지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됩니다. 학생들의 확산 방지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기존의 선별 진료소보다는 빠른 결과 통보를 받을 수 있어 학교의 대응 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4일부터 같이 사는 가족이 확진돼도 학생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등교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 내 숨은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데 현장 이동형 PCR 검사가 지역사회의 전파 차단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대전교육청은 초등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에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를 설치한 데 이어 설치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이 세종시와 관련해 논의되는 모든 의제들을 다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 언론 매체를 통해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과 청와대 집무실 설치, 방송사 입주를 비롯한 세종 디지털 미디어 센터 조성 등 실질적 수도론에 대해 집중적인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의중을 내비쳤습니다. 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공약이던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에 대해서도 적절한 절충안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에선 지난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 전용 KTX가 대전역에 도착하면 시민들을 자택까지 전용 버스로 수송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부턴 대전시가 이 사업을 민간에 위탁했는데 버스 기사들이 첫 차부터 막차까지 하루 16시간 꼬박 일하고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해도 이건 너무하지 않냐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해외 입국자 전용 KTX가 대전역에 처음 도착하는 오전 8시 50분. 전용 버스기사 A씨 하루가 시작됩니다. 자가용이 없는 시민들을 하루에 적게는 10명, 많게는 30명씩 집 앞까지 수송하는데 45인승 버스로 좁은 골목길을 가다 보면 신경이 바짝 곤두섭니다. 하루에서 2회 정도는 운행한다고 봐야죠. 150에서 180km 대략. 무엇보다 힘든 건 긴 근무 시간. 오전 8시 반까지 출근한 기사들은 막차까지 기다리다 보면 자정을 훌쩍 넘겨 퇴근하게 됩니다. 다음날 연속해서 근무할 때는 4~5시간 잔다고 봐야 되죠. 낮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한 저녁 7시 이후에는 피로가 급격하게 오죠. 이렇게 하루 16시간 3교대로 일하고 A씨가 받는 돈은 한 달 220만 원입니다. 야간 수당 등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업체 측은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 중 실제 운행을 하지 않는 시간이 많다고 반박합니다. 태울 시민이 없으면 자유롭게 쉬어도 돼 실제 근무 시간은 9시간 수준으로 임금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근무 시간을 따진다고 하면 커다란 무리가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에 이제 쉬고 집에 다녀오셔도 되고. 하지만 기사들은 시민들이 언제 얼마나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버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휴식 시간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버스 회사와 기사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용역을 준 대전시는 운영과 근로 조건엔 관여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전시가 제시한 용역 금액에 맞춰 수송버스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코로나19 방역을 뒷받침하는 이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버스 업체는 기존 입장을 바꿔 기사들에게 월 10만 원가량 인상된 임금을 제시했지만 기사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서산의 한 80대 요양보호사가 울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익명으로 1,000여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서산시는 요양보호사를 한다는 80대 할머니가 어제 시청을 찾아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울진 산불 피해의 빠른 복구를 바란다며 1,024만 9,522원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돌보던 환자와 함께 올여름 필리핀 봉사를 떠나기로 했지만 환자가 최근 사망하자 그동안 모은 돈을 기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고 그동안에도 5차례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당진시 성문면 삼봉리의 한 도로에서 47살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우측 경계석을 넘어 화단으로 돌진해 차량이 전복되고 A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 자국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출근 중이던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북한으로 몰고 간 소떼 기억하십니까? 이 소떼를 키웠던 서산 AB지구 현대 서산 농장이 가축 분뇨 수백 톤을 불법으로 야적장에 방치했다 적발됐습니다. 소 3,000마리를 키우는 이곳에서 분뇨에서 나온 침출수가 인근 담수호와 바다로 일부 흘러 들어간 흔적도 발견됐는데요. 서산시는 시정 명령과 고발에 나섰고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사람 키를 훌쩍 넘는 높이로 가축 분뇨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분뇨 옆에는 시커먼 침출수가 고여 있습니다. 가축 분뇨는 별도의 시설로 옮겨져 정화 처리하거나 퇴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서산농장은 3에서 4년 전부터 지난달까지 가축 분뇨 520톤가량을 야적장에 쌓아두고 방치했습니다. 가축 분뇨가 쌓여 있는 현장을 적발한 서산시는 인근 담수호와 바다 등 공공수역으로 침출수가 일부 유출된 흔적도 확인했습니다. 침출수들이 내부에 있는 수로 쪽으로 흘러 들어간 이제 흔적이 있었던 거죠. 그 지면으로 비가 오면 이게 어떻게 흘러내린 자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이제 확인한 거죠. 지난 1998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방북할 때 끌고 간 소 1,000마리도 이곳에서 사육됐습니다. 현대서산농장은 현재 서산 AB지구 농경지에서 소 3,00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공익신고가 지난달 접수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이 농장은 퇴비사 9개 동 중 3개 동을 목적과 맞지 않게 농기계나 건초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결국 서산시는 지난 4일 가축분유법 위반 혐의로 현대서산농장을 고발하고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대표이사와 직원들을 소환해 가축 분뇨를 의도적으로 불법 처리한 건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농장 측은 가축 분뇨를 쌓아둔 이유에 대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빗길 과속 운전으로 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내 타고 있던 동승자 7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6살 A씨는 지난해 2월 당진 영덕고속도로 남세종 나들목 인근에서 제한 시속 50km의 구분 도로를 시속 80km 이상으로 내달리며 진입하다 사고를 냈고 차에 타고 있던 중국인 일용직 건설 근로자 등 7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대전지법 김성률 부장판사는 7명이 숨지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추궁하다 동창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김지향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공주시의 한 주점에서 초등 동창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아내와의 과거 관계를 따졌지만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충남은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할까요? 충남도가 대전환 시대 미래 먹거리로 미래차를 선택했습니다. 4,300억을 투입해 미래차 전환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건데 충남에는 이미 세계적인 선도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어 실행 동력은 충분합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천안의 한 부품 업체에서 생산하는 터보 차저용 자동차 정밀 부품입니다. 현대 기아차에서 생산하는 차량 중 30-40%는 터보 차저 차량으로 이 회사 부품이 대부분 장착됩니다. 과거엔 전량 수입에 의존했지만 한 벤처기업의 기술력을 인정한 정부의 결정으로 수백억 원이 투자됐고 지금은 세계 시장 3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제대로 된 투자는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됩니다. 충남도가 지역의 자동차 부품 산업을 미래차 산업으로 재편하기 위해 4,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흐름을 우리 충남이 주도해야만 합니다. 지역 경제를 이끌고 미래 먹거리를 겨냥하는 핵심 동력인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충남이 힘차게 달려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등 미래차 원스톱 지원 체계를 충남 테크노파크에 구축하고 2030년까지 자동차 부품기업 200곳을 미래차 전환기업으로 육성합니다. 지역 연구기관과 대학, 금융기관 15곳이 컨설팅과 연구, 자금 지원 등을 맡게 되며 올해 1,000억 원, 내년부터 매년 900억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걸 잘 아는 전문가에 대한 협조도 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제품을 어떻게 생산해야 될지 중소기업에서 시장 마케팅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세계화가 목표인데 충남에는 현대차 아산 공장과 600여 개의 부품 업체, 4만여 명의 노동자가 연간 22조 7천억 원을 생산해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자 주식회사 도원 ENC 대표이사인 성우종 회장은 동해안 산불 피해민이 조속한 피해 복구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써달라며 성금 5천만 원을 공동모금회에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 5천만 원은 추후 협의를 통해 강원과 경북 지역의 피해민들에게 사용될 예정이며 성우종 회장은 지난해 12월 이웃돕기 성금 4억 원을 기탁한 바 있습니다. 석유류와 개인 서비스 요금 상승으로 지난달 대전과 충남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전 충남본부의 실물경제 동향 조사에 따르면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대전은 전년 동기 대비 3.7% 상승해 전월보다 0.2%포인트 확대됐고 충남은 전월 대비 0.3%포인트 높아진 3.9% 상승했습니다. 이는 석유류가 전년 동기 대비 20%가량 상승했고 개인 서비스 요금도 대전이 3.2, 충남이 3.8%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방 관련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업체 3곳과 에너지 관련 외국인 투자기업 1곳이 대전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452억 원을 투입해 신규 일자리 335개를 창출키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품과 인공지능, 항법장치 등 국방 관련 업체 3곳은 안산 첨단 국방산업단지에 올해부터 2026년까지 329억 원을 투자해 본사와 공사, 연구소 등을 이전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은 둔곡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내 외국인 투자 지역에 123억 원을 투자합니다. 세종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은하수 공원의 화장시설 운영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화장장 운영 회차를 기존 7회에서 8회로 늘려 하루 34건의 화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장으로 인한 화장을 줄이고 일반 화장을 늘려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세종 시민을 위한 지역 사망자 화장 우선 예약도 크게 늘려 하루 9건의 화장 예약이 가능합니다.